영화는 한 중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반 친구들에게 자신의 영웅에 대해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로니가 일어나 자신의 영웅의 이름은 하치이며 할아버지의 반려견이었다고 말합니다. My grandfather 그는 Wilson's dog. 이 개의 놀라운 이야기를 반 친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치의 이야기는 오래전 일본의 한 불교 사원에서 시작됩니다. 한 승려가 하치의 목에 목줄을 채워 일본에서 공항으로 보냅니다. 하치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날아갑니다. 그런 다음 기차에 실려 어느 작은 마을로 오게 되고 이 작은 강아지는 카트에 실려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치의 우리가 카트에서 떨어지고 하치는 우리에서 빠져나옵니다. 작은 강아지는 기차역 주변을 배회하고 그때 파커가 녀석을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중년 남성인 파커는 이 강아지를 추운 밖에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장인 칼에게 가서 누군가 강아지를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어 달라고 부탁하지만 칼은 개를 역장실에 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파커는 어쩔 수 없이 하치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는 늦게 집에 도착해 하치를 자신의 서재에 둡니다. 아내 케이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하지만 아내는 피곤하다며 그를 그냥 위층 침실로 데려갑니다. 호기심 많은 작은 강아지 하치는 서재를 빠져나와 파커의 침실이 있는 위층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파커가 아내에게 강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치가 갑자기 케이트의 발가락을 핥고 그녀는 기겁을 합니다. 아내는 집에 개를 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커는 하치를 공구창고로 데려가 임시로 만든 잠자리에 눕힙니다. 그는 하치가 밤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해 둔 뒤 집안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아침 파커의 딸 앤디는 하치와 놀며 이 작은 강아지와 사랑에 빠집니다. 파커 역시 하치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케이트가 강아지 사진을 찍어 전단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파커는 아침 내내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입니다. 그는 서점에 가서 주인에게 강아지를 키울 생각이 없냐고 묻지만 주인이 기르는 고양이가 하치에게 너무 공격적이어서 파커는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기견 보호소에도 하치를 데려가지만 보호소 직원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말합니다. 파커는 별 수 없이 하치를 자신의 직장에 데려갑니다. 파커는 음악 교수인데 그가 리허설을 하는 동안 하치가 무대 위를 돌아다니고 파커는 하치가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치와 함께 발견된 찢어진 꼬리표를 일본인 친구 켄에게 보여주는데 켄은 하치가 특별한 개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개목걸이에 적힌 이름이 숫자 8을 의미하는 하치라고 짚어줍니다. 켄은 파커에게 하치가 길을 잃은 왕실의 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파커는 강아지 문제로 케이트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고 하치가 실수로 케이트가 정성껏 만든 주택 모형을 망가뜨리면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결국 파커는 하치를 다시 창고에 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자정 무렵 폭풍우가 몰려오자 파커는 하치를 다시 집 안으로 데려옵니다. 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팝콘을 먹으며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파커는 하치에게 공 물어오기 훈련을 시키며 하루를 보냅니다. 케이트와 딸은 파커가 하치와 놀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때 케이트는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다는 사람의 전화를 받지만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녀는 하치가 떠나면 파커가 몹시 상심할 것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몇 년이 지나 하치는 완전히 다 자란 아키타견이 되었습니다. 하치는 파커가 가는 곳이라면 항상 따라다닙니다. 파커가 출근할 때면 울타리 아래를 파고 들어가 기차역까지 쫓아갈 정도였습니다. 하치는 케이트 곁에서는 훨씬 얌전해졌고 케이트 역시 하치에게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치가 집을 나서서 기차역으로 걸어갑니다. 녀석은 그저 역 입구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날 파커가 역에서 나왔을 때 그는 하치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치는 금세 파커에게 달려들어 쓰다듬어 달라고 애교를 부립니다. 핫도그 장수 제스리트는 파커에게 하치가 한참 전부터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며칠 뒤 앤디와 그녀의 파트너 마이클이 바비큐 파티를 하러 파커의 집에 옵니다. 마이클은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 파커와 대화하며 다소 긴장한 모습입니다.
그는 하치에게 공을 물어오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파커는 하치가 그런 놀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파커는 검도를 연습하며 켄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켄은 아키타견이 매우 자존심이 강한 품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치가 파커와 특별한 교감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직 파커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음 날 파커는 하치가 기차역까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고 둘은 역으로 가는 길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치는 저녁이 되면 역 밖에서 여전히 파커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둘 사이의 일상이 되었고 그 후 몇 년 동안 하치와 파커는 긴 산책을 하며 집 주변을 탐험하고 눈밭을 즐기는 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하치는 이제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앤디의 결혼식 사진에도 함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커가 기차역에서 내렸는데 하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파커는 케이트가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근처 극장으로 가서 하치를 봤는지 묻지만 그녀 역시 하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파커는 아내의 작업물을 칭찬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하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하치가 공구 창고에 있는 스컹크를 향해 짖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파커는 스컹크 주변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상자로 스컹크를 덮으려 하지만 결국 파커와 하치 둘 다 고약한 스컹크의 악취가 나는 분비물을 뒤집어 쓰고 맙니다. 케이트가 집에 돌아왔을 때 파커와 하치가 욕조에 앉아 냄새를 지우려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 뒤 앤디가 집으로 돌아와 엄마 케이트에게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케이트는 무척 기뻐하고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가 하치를 마사지해주고 있는 파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파커 역시 날아갈 때 기뻐했고 하치는 딸과 함께 웃고 있는 그를 바라봅니다. 파커는 케이트와 결혼한 지 25년이 된 훌륭한 남편입니다. 그는 아내가 그동안 너무 무리해서 일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위해 로맨틱한 저녁 시간을 계획합니다. 그들은 가볍게 술을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치가 파커를 따라 역에 가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파커는 혼자 가기로 하지만 하치가 그를 향해 짖기 시작합니다. 파커는 하치를 한번 안아주고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하치가 입에 공을 물고 파커를 따라 역으로 왔고 이를 본 파커는 깜짝 놀랍니다. 파커는 공을 던지며 하치에게 물어오라고 시켰고 하치가 정말로 공을 물어오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합니다. 그는 역장 칼과 제스리트에게 이 사실을 자랑하고 모두가 그를 축하해줍니다. 하지만 하치는 여전히 파커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파커는 하치를 꼭 안아주고 기차에 오르며 하치는 기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날 오후 파커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음악이 녹음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한 음악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것들은 그것이 창조되는 바로 그 순간에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안색이 영 좋지 못하더니 의자에 앉으려다 그대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치는 자정이 될 때까지 역 밖에서 파커를 기다리다 결국 마이클이 와서 하치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다음 날 아침 앤디는 하치에게 파커가 떠났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아버지가 그렸던 것처럼 자신이 하치를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합니다. 가족들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동안 하치는 지독한 추위 속에서도 여전히 역 밖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역장 칼은 파커가 돌아오지 않을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줍니다. 몇 달 후 케이트는 집을 팔고 이사를 떠납니다. 그래서 하치는 앤디, 마이클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들은 하치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오지만 어느 날 하치는 도망을 칩니다. 마이클이 쫓아가고지만 하치는 기찻길을 따라 걷기 시작해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철로를 따라갑니다. 하치는 버려진 기관차 밑에서 비를 피하고 아침이 되자 기차역으로 곧장 돌아옵니다. 역 사람들은 돌아온 하치를 보고 모두 기뻐합니다. 제프리드는 배고파 보이는 하치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사람들은 앤디와 마이클에게 연락하고 부부는 역으로 와서 하치를 다시 집으로 데려갑니다. 하치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만약 하치가 가기를 원한다면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녀가 울타리 문을 열어주자 그의 손을 핥고는 다시 기차역으로 달려갑니다. 하치는 하루 종일 역 입구에 앉아 있다가 밤이 되면 기관차 밑에서 잠을 청합니다. 동네 상인들과 가게 주인들은 모두 하치를 사랑했기에 녀석에게 먹이를 챙겨줍니다. 하치는 역을 지나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자가 칼에게 하치에 대해 묻습니다.
칼은 하치의 주인이 1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계속 이 역에 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자는 하치의 사진을 찍어 이 충견에 대한 감동적인 기사를 싣습니다. 그 후로 하치는 온 도시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켄이 하치를 보러 역에 찾아옵니다. 켄은 노점상에게 기사를 읽었으며 하치의 주인인 파커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치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켄은 하치에게 다가가 일본어로 원한다면 계속 주인을 기다리렴 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치는 수많은 계절이 바뀌도록 기차역 문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9년 후 케이트가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예전에 살던 집도 찾아가 봅니다. 파커의 무덤에서 켄과 만나기도 합니다. 한편 하치는 이제 늙은 개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윤기 나는 털도 사라졌고 몹시 지쳐 보이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기차역에 나옵니다. 역으로 돌아가던 길에 하치를 발견한 케이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하치와 함께 몇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손자 로니에게 하치에 대한 이야기와 가족들이 그 강아지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모두 들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크리스마스에 하치는 기차역 밖에서 눈을 감고 누워 파커와 함께했던 모든 날들을 꿈꿉니다. 그렇게 이 충직한 개는 세상을 떠납니다. 다시 중학교 교실로 돌아와 로니는 이 이야기 덕분에 자신도 하치와 할아버지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고 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실제로 로니 역시 반려견을 입양하여 자신의 반려견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진짜 하치가 일본에서 1925년부터 1934년까지 9년 동안 죽은 주인을 기다렸으며 지금은 녀석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는 자막과 함께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사랑과 충성심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고마워 하치. 부디 계속해서 멋진 모습으로 몇 번이고 환생하기를 바랄게.